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2025년 이 주도 섹터인 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하나씩 좀 짚어 드릴 건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죠.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1926년도에 설립되었고, 그리고 의약품, 화학약품, 그리고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고, 주요 사업 부문으로 봤을 때 약품사업부, 생활건강사업부, 해외사업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제품은 렉나자, 여러분들 그리고 안티프라민, 비콤C, 유한락스 등이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이 렉나자. 이 렉나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났어요. 렉나자가 승인이 난 게 아니고, 자, FDA에서 이번에 승인 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약 중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점유율이 높은 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물이죠. 타그리소라는 약물인데 요것보다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유한양행에서. 근데 이제 유한양행의 어떤 기존의 렉나자라는 이 약물이 하나가 있고, 요거를 갖다가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이 이제 투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병용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렉나자랑 리브레반트.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승인 FDA 3상 승인 난 것이 바로 요 이제 병용요법이거든요. 렉나자랑 리브레반트의 병용요법.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마리포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요거에 대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이만큼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FDA 승인 났고, 그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 타그리소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요놈들이 땡겨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 갖고 이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협력사인 존슨앤존슨이 이 렉나자 리블레반트의 병역요법 이것에 대한 1차 치료제 점유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지금 50%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타그리소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뺏어 나갈 이런 이제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무려 한 매출액을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 들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자, 작년에 세계 폐암 학회에서 이 구두 발표된 이제 중간 결과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요 결과로서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자,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오시머티닙 단독요법보다 우수한 전체 생존율을 보였다라는 것이랑, 그리고 3년 추적 관찰 결과 리브레반트 렉나자 투여 환자의 61%가 생존하였고, 그리고 오시머티닙 투여 환자는 53%가 생존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고 최근에 또 발표된 게 있으니까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임상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마리포사 3상 임상 시험에서 10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주요 평가 지표로 봤을 때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전체 생존율 2차 평가 지표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 결과로서 이 중추 신경 질환 조절에서도 이 리브레반트 렉나자 조합이 우수한 경향성을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무진행 진행 기간에서는 이 리브레반트 렉나자 군에서 38%, 경쟁 약물인 이 오시머티닙 군에서는 18%가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가 이제 지난 그 폐암 학회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치료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전체 치료에 대한 중단율이 10%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규제 상황 요거는 이제 병역요법 승인했고 향후 전망. 이 병역요법이 EGFR 변이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치료 옵션으로서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고 앞으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 갖고 이 병역요법이 잠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과거에 이제 그 폐암 학회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 OS 데이터가 또 이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존슨앤존슨, 렉나자, 리브레반트, 타그리소 대비해서 어떻게 됐다? MOS가 1년 이상 개선이 되었다. 요게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이런 이제 그 무진행 생존 기간까지는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렉나자, 리브레반트 병역요법이 지금 23.7개월이 나왔고 타그리소 경쟁 약물인 그 타그리소가 16.6개월이 나왔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 전체 생존 기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1년 이상 이 연장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타그리소가 이 MOS가 아마 이제 37개월이 아니고 이게 38.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개선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플러스 12를 하게 되면 50.6개월. 이게 50.6개월 정도 지금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폐암에 걸렸는데 보통 이제 타그리소를 투여를 했을 시에는 38.6개월이면 대략 이제 3년 넘는 수치잖아요. 3년 이상 이 약물을 먹으면 살 수 있는 반면 지금 렉나자 리브레반트 병역요법을 투여하게 되면 4년 이상 살 수 있는 그죠?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폐암에 걸렸어. 그럼 어떤 약물을 더 먹겠습니까? 당연히 렉나자 리브레반트를 먹겠죠. 심지어 이 안정성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강점을 보여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타그리소 약물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고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작용도 작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타그리소의 이런 점유율을 뺏어오기에 거의 이제 충분한 요건을 이미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렉나자 리브레반트라는 이 병역요법이 신약으로서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렉나자 리브레반트 이 병역요법에 대한 치료제가 이 타그리소의 점유율을 다 뺏어올 것이다. 요것이 유한양행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요것이 포인트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볼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한양행은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 약물의 이 레버리지, 이 성장성을 그대로 안고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2020년부터 해갖고 2021년, 22년, 23년, 뭐 23년, 25년 쭉쭉쭉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사실 2022년을 약간 저점으로 해갖고 다시 영업이익도 2022년 요때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뭡니까? 순이
순이익도 마찬가지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더 이제 명확하겠지만 자, 2024년 영업이익이 거의 2023년도 대비해갖고 거의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8배 정도, 약 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뭡니까? 이 지금 현금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성장주들의 이제 전형적인 이 현금 흐름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투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죠? 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이제 3분기 때는 이렇게 좀 현금 흐름이 약간 적자가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 갖고 좀 투자 비용이 리브레반트랑 그 렉나자와의 이런 병역요법에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약간 적자가 났었던 거고 일시적인 적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돈 벌어 드릴 일만 남았다. 자, 굉장히 뭐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도 역시 잘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우리가 중기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을 봤을 때 기관들의 투자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그동안에는 그 12월 말부터 해갖고, 좀 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매도를 많이 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도 덩달아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다시 좀 매수세로 현재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 최근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좀 반전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유한양행은 앞으로 상방으로 이제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제가 거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1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오트 파동이 이렇게 1파, 조정 2파, 3파가 좀 길게 나오고 그리고 4파, 조정 4파, 5파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A, B, C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엘리오트 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1파가 나온 거예요. 이제 1파가 나왔고 그리고 조정 2파 나왔죠. 조정 2파 나왔고 지금 이제 3파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이 정고점을 뚫어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봤을 때 2파 조정 구간에서 무슨 자리입니까?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라는 겁니다. 그죠? 눌림목 자리.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눌림목을 지금 잡아도 되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 2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3파가 나오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뭐 4파 나오고 5파 정도 나오겠죠. 그냥 이 단순하게 이런 이제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이 못해도 30만 원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어디까지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요런 이제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이제 조정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 3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점을 잡으실 때 어떤 구간에서 타점을 잡느냐.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갭이 좀 형성이 됐죠. 여기서 갭 구간이 형성이 됐는데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 타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2만 6천 원 정도에서 여기 12만 2천 원짜리. 요 타점이 사실 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유한양행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좀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형 가족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